유리 파티션 같은 경우에 개방감이 좋고 미적으로도 좀 깔끔하긴 한데요, 정말 사용하다 보면 물때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 많이 껴요. 청소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타일로 조적 파티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매립선반도 만들 수 있고 실용적이긴 한데, 뉴빌드. 화장실 인테리어 그냥 타일 예쁜 걸로 고르고 수전 깔끔하게 달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는데요, 몇 센치 차이로 편의성은 물론이고 전체 인테리어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공 현장에서 자주 놓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실제 치수와 사례 중심으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아파트 화장실 구조는 대부분 두 개 공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나는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 공용 화장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방에 딸려 있는 부부 욕실이 될 수 있죠. 평형대별로 레이아웃이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요, 오늘은 가장 많이 시공되는 대중적인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치수와 구성 그리고 실전 팁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작은 공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기능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구성과 치수를 정확하게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욕조나 샤워 부스 공간인데요, 욕조를 설치하신다면 일반적으로 가로폭이 700에서 750인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공간이 조금의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800까지도 설치하죠. 하지만 욕조 자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걸 설치할 때는 세면대와 변기 위치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샤워 공간을 따로 만든다고 하면 최소 760 정도는 만드시고요, 만약에 여유 공간이 된다고 하면 850 이상,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950 정도 돼야 편하게 등을 돌리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변기는 보통 폭이 380 정도인데요, 벽에서 변기 끝부분까지는 200, 변기도 세면대에서 200 정도 이상 떨어뜨려야 무릎이 부딪히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면대는 비교적 유동성이 큰 품목인데요, 일반적으로 제품으로는 반다리와 긴다리를 사용하는데요, 하부를 띄워서 시공되는 반다리가 청소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용이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다리가 더 이뻐요. 너비는 보통 500 정도가 일반적인데 좁은 공간이라면 400 이하의 소형 세면대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디자인과 구조가 제한적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욕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잘 안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샤워부스에서만 샤워를 하지 욕조는 안 쓴단 말이죠. 입욕이 목적이라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욕조 깊이가 깊고 미끄럽잖아요. 보통 한 500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노약자 분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욕조를 들어가고 나갈 때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낙삭 사고를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인 타일로 만드는 욕조, 그게 예쁘긴 한데 물이 빨리 식고 마감 줄눈도 관리가 쉽지 않을 뿐더러 모서리까지 날카로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 특히 유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욕조가 정말 필요한 공간인지 그것부터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반면 샤워부스를 만든다면 파티션 선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리 파티션 같은 경우에 개방감이 좋고 미적으로도 좀 깔끔하긴 한데요, 정말 사용하다 보면 물때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 많이 껴요. 청소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타일로 조적 파티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매립선반도 만들 수 있고 실용적이긴 한데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벽돌로 할 경우와 각파이프로 하지 작업을 할 때가 다르단 말이에요. 시멘트 벽돌보다는 각파이프로 구성해서 만드는 게 훨씬 슬림하지만 어쨌든 가격은 계속 띠링띠링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샤워 파티션의 경우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예산에 맞춰서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면대도 설치 방식에 따라서 편의성과 난이도가 상당히 다른데요, 우선 탑 카운트형, 탑볼이라고도 하죠. 세면볼을 상판 위에 올려놓는 형태인데요, 디자인이 예쁘긴 한데 물튀김이 심해요. 그리고 세면대 높이가 너무 올라가는 그런 사용성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치수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언더 카운트형이라고 해서 언더볼이라는 건데, 볼을 상판 아래에 넣는 방식이라 물튀김이 확실히 덜하긴 한데요, 이것도 수전 부위에서 물 떨어짐으로 해서 상판에 물 고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공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요. 특히 상판 타공 부위의 퀄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면대 하부 수납장 일체형인데, 요건 청소용품이나 수건 수납 같은데 매우 좋긴 한데요, 환기가 잘 안 되는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오히려 곰팡이가 생기는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재질의 선택이 중요한데, 그래서 반드시
PS 전사 제품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요즘은 유광보다는 무광, 하이그로시보다는 매트 질감이 훨씬 인기가 많은데, 그래서 수전과 액세서리를 하나의 시리즈로 통일을 하면 공간이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급 자재를 사용해도 구성 요소가 따로따로 놀면 전체 분위기가 어수선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시리즈로 통일해서 사용을 고려한다면 좋겠죠. 보통은 다 요즘 어떻게? 니켈 타입으로 많이 합니다. 크롬 요즘에 안 해요. 크롬은 손때도 많이 묻고 약간 유행이 지나간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체크사항을 한 번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세면대 높이, 수전 위치, 선반 치수 이런 부분들은 동시에 한꺼번에 설계를 해야 되고, 수전 및 액세서리는 한 가지 톤으로 맞춰서 진행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욕실 공사할 때는 정말 주의하는 거, 오늘은 타일이 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지만 타일은 미끄럽지 않은 논슬립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화장실 인테리어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치수와 구조 그리고 실사용 동선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 알려드린 치수, 기준, 설치 팁들을 반드시 꼼꼼히 체크해서 인테리어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맛집 유기들 남경영 대표였습니다.